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첫화 촬영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좀 긴장해서 이제 그 촬영을 했는데, 나름 그 보니까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변호사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는 네. 사람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이 그냥 돈만, 뭐랄까, 즉흥적으로 그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차용증이 없고, 뭐 현금으로 뭐 조그만 돈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뭐 1,000만 원 이상 또는 뭐 5천, 1억 뭐 혹은 또 2억을 또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현금으로는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할 때 그 대여 문구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적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런 문구를 없이 이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소송에도 매우 불리할 수가 있나요? 그래요. 그 좀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그 대여라는 것은 민법상 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약은 뭔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재산권을 처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계좌 이체한 그 내용이 매매 대금인지, 그다음에 또 뭐 소비대차인지, 그다음에 다른 공사 대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대여했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상당히 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 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해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차용증 없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계좌 이체한 내역에 돈만 오간 것이 있지, 뭐 대여 문구가 전혀 없으니까 다른 증거 방법을 찾아야 되죠. 다른 증거 방법으로서는 이제 그 간접 증거가 되겠는데,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뭐 이런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의 사실 확인서나 혹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수가 있죠. 이자가 그 이제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가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2억을 빌렸다는 것은 이제 구도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3부 이자 이야기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일부 지급한 내용이 6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대여에 대한 2억 원의 대여에 대한 그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러면 뭐 차용증 없어도 통화한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도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통화 내역이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사실 그 돈을 남한테 빌려가지고 또 돈을 빌려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삼부 이자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통화를 하죠. 이제 이행 청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돈 안 빌렸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좀 기다려 달라, 나도 어렵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통화 내역을 녹취서로 제출하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행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상대방은 좀 기다려 달라라는 식의 그런 자기도 또 힘들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서라도 갚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취지의 정확한 뭐 완벽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수행한 사건들이 있을까요? 네, 한 두어 건을 최근에 하기도 하고, 종전에도 이제 그런 걸 수행한 바 있었는데, 이자가 1회분만 지급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뭐 통화 내역,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실 확인서 등등이 간접 자료가 돼서
그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했었나요? 이제 그 돈의 명목이 이제 계좌이체 할 때 대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명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제 하죠. 예컨대 뭐 같이 동업한 것인데 그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이제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제 저부터 주장이 아니라 이제 그 소송이 진행이 되고 거의 이제 그 변론 종결이 이제 그 다다를 어떤 시점에 그런 늦게 이제 주장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 투자라면 이제 투자 계약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이런 사건은 이제 그 차용증이 없고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대여 문구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을 이제 의뢰 받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약간 당혹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증거들을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아서 당사자와 협조를 하게 되면 승소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은 이제 좀 어렵다고 해서 어떤 일관되지 않은 그런 주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사실 그 점은 아주 이제 조심해야 할 그 부분이죠.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진정 이제 빌려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관성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 다음 강의는 어떤 것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실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거래계에서 혹은 또 사람들끼리 각서를 많이 쓰잖아요. 했을 때 이 각서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어떤 계약서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서상에 각서를 이제 쉽게 작성 교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피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했을 때 이제 각서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